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한인권증진센터 산하 탈북난민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 활동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활동에 이어 최근까지 북한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지난 11월부터 탈북민들을 조사한 보고서와 신고서 및 격리서를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경유하여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정에 관한 실무반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내에서 겪은 강제구금 실태와 비자발적 실정에 관한 내용, 정치범 수용소 불법 수감 사례, 비공개 처형, 사형,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 사상과 표현의 자유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침해, 추방 및 강제노동 등을 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상대할 때 인권 우선 전략을 긴급히 채택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올해 9월경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어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책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그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일 전이라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 및 간부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난 3월 2일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남북인권대화 추진 조항에 북한 정치범 석방, 강제북송된 탈북민 생사 확인 등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인 국제법과 규약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단체의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주요 가해자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범죄를 감행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 집결소, 노동단련대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어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게 되는 온성, 남양, 신의주 보위부의 고문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닌 끔찍한 고문을 저지르는 장소였습니다. 보위부의 불법적인 조사와 고문에 의해서 죄수들은 구류장, 단련대, 관리소 및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머리뼈가 깨지거나 무릎뼈가 부서진다거나 오른쪽 눈에 망막이 송산되어서 시력을 잃거나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거나 청각이 손상된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운 좋게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불법 구금되어 비밀 채용되거나 고문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 국가조사기관과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과 증진을 위해 본단체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 행사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저희가 제출할 이 조사 보고서는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접수하여 정리 검토된 후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에 보고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금되어 있는 박정혜 씨 아들 이세일 씨의 케이스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에 전달되고 북한으로 보내어져 신병 상태와 생사 확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 탈북민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을 국제법원에 제출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추가 자료를 수집 기록하고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하여 지속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에 남북인권대화 추진 조항에 정치범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생사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협의회 최성용 대표님 오셨습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정부가 2012년도에 만들어준 사단법인 납북자 총연합회 이사장입니다. 지금 2006년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의 요코다 메구미라는 학생이 우리 납북된 학생 5명과 같이 잡혀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작원이 와서 끌고 가고, 우리 한국에서는 난파된 공작선이 해수욕장 와서 학생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거를 DNA를 제가 요구해서 학생 김영남이하고 요코다 메구미가 부부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북한은 김영남이를 김철준이라는 가명을 내세웠고, 그의 자식 딸을 김은경이라고 가명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DNA가 발표된과 동시에 북한은 그 거짓말을 철회하고 김철준이가 김영남이가 맞다 해서 이산가족 상봉장에 내보내서 어머니하고 상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된 김영남 학생이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는 홍도에서 잠자다 보니 눈 떠보니 남포더라, 이런 거짓말을 북한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잡아간 범인이 여기 와서 제1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자수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가족들 제일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은 범죄자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강제 수용소고 김정은이는 수용소 소장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하는 남한내 일부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아프게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인권 증진센터가 정치범 수용소나 많은 사람의 구제 요청하는데 납북자의 대표로서 또 한국의 국민의 한 국민으로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정의연대 대표이신 정베드로 대표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우리 탈북민들, 강제 북송 피해자들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최성용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 노르웨이 대사 이병화 대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인 목적은 바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강제 북송된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변호해 주지도, 그 어느 누구도 접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수십만의 강제 북송 탈북민들이 끔찍한 고문과 박해와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온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탈북민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우리 서울 유엔 사무소가 이 탈북민들을 잘 감싸안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유엔 인권 현장 사무소로서 대한민국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북한 인권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조사 활동 정말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을 면담하고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시는 이한별 소장이나 최성영 대표님이나 또 여러 대북 북한 인권 단체 대표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북한 인권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또 유엔 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청원하는 그러한 연대 활동이 모색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기 때문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우리 탈북민 증언인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더우시더라도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배드로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아들이 북한에서 강제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증언자 각정혜 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2007년에 12월에 한국에 입국한 곽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002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강제 북송을 당했고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또한 지금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는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인권 침해 이 고통을 그대로, 아니 그 더 극심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아들이 생사와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의 신변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를 유엔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들 이세일은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며 부모에게 극진한 착한 아들일 뿐입니다. 그가 반역자이고 간첩 활동을 했다니 북한이 일반적으로 그에게 들씌운 정치적 감투일 뿐입니다. 다만 살아가기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그게 간첩 활동이라면 흰 것을 검다고 하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자유로운 통화가 오직 북한에서만 간첩 활동으로 낙인 찍히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통화 내용은 엄마 좀 도와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만 도와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바쁜 정황 속에서 어머니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들은 엄마와의 통화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반가웠고 흥분되었고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와의 만남을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병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은 항상 병사의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였고 조국의 풀 한 포기 벼 한 포기 사랑하는 반듯한 인간이었고 항상 가정적인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아들이 국가를 반역하였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살기 힘들어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도움을 요청하였고 북한에 다시 가려고 하였는데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에 북송되었고 다시는 영영 나올 수 없는 정치범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6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이 가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엔의 국제사법기구에 의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저희 아들의 생사 여부와 그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우리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이 엄마는
밤이나 낮이나 간절히 기원한다. 엄마의 이 피타는 목소리가 꼭 전달되기를 유엔 사무소에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들의 그 강제 북송을 인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도 많이 참으시고 이 자리에 나서서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씨, 탈북민 자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입니다. 저는 탈북한 지 어서 18년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탈북했습니다. 왜 탈북했느냐 하면 90년도 중국 여권 내고 중국을 갔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 봤습니다. 저는 50평생 나아 먹으면서 북한에 올려 살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석 달 후에 다시 조국이 들어왔는데 조금 점점 더 곤란히 겪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가족 모두가 다 탈북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나라의 금고가 비었고 쌀개짝이 다 비었습니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기 전에 저는 탈북가 있는데요. 그때 남편이 허약이 걸렸어요. 근데 저기다 나라에다 쌀 달라 돈 달라 할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제 남편을 살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넘게 되면 저희 친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친척이 도움으로 남편을 살리자고 한 것이 죄가 돼가지고 남편이 잡혀나갔습니다. 1년 후에 남편이 몸은 회복되었지만은 북한에서는 북한의 직업이 높은데 왜 탈북했냐면 배은맹당했다고 시범gem으로 비공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3년 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잡혀나가면 응당,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국경을 넘은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먹고 살고 또 자식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조국에 들어와서 군대 복무를 하겠다고 미성년 제 아들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조국의 방언을 지키려고 했는데 탈북해서 얻어먹은 것이 큰 죄라고 해서 남편은 비공개 사용했고 또 어린 미성년이 탈북한 것이 또 북송되었습니다. 잡혀서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었는데 아들을 뒤에 차고 내 차고 그 고문 형식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같이 감옥에 2달 동안 감금되어 있던 분이 중국에 전화 왔습니다. 얼마나 고문받고 있는지 압니까? 해서 저는 물 안 받습니다. 제가 탈북 중국에 있는 기간에 한 달에 1년에 2번 북송되었습니다. 그때 북송되어서 죄인들이 얼마나 고문당하고 저도 당하였고 청년들이 저보다 얼마나 당한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길로 느끼고 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고문받았는가 하는 걸 더 물어 안 받습니다. 너무나 옥이 막히고 중도이 막히고 미성년이 배고파 갔는데 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12년째 정치범 수용소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연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 주고 산에 묻고 자식 주고 가슴에 묻는다는 그 속담을 제가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어 어떻게 어느 때 사용되었는지도 날짜도 모르고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한쪽에 심장 한쪽 구석은 다 멍이 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유엔에 제기하고 싶습니다. 유엔에 오는 북한 대사 일꾼들은 우리를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그분은 북한에서 몇 대를 굶었는가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너는 몇 대를 굶어봤냐 이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쓰레기라 합니다. 쓰레기 아닙니다. 저는 두만강을 넘을 때 정말 민족 반역자 조국 배반자의 유명이란 쓰면서 그래도 그런 감이 없었고 어떻게 하나 내 20대 우리 10대 우리 자식들은 먹여 살고겠는가 살려서 꼭 조국에 혼납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넘었지 반역자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자기 자식들은 3대 4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시키며 백성들은 굶어 죽고 앞뒤 저는 검찰소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가 다 비었습니다. 굶어 죽고 달아나고 다 이랬는데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 인권준지센터에 이런 호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제가 한번 구호를 부르겠습니다. 예. 북한은 비공개 소형을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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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증언자 이 씨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탈북민입니다. 이게 한국에 온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우리들의 이 가슴 속에는 전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가슴에 서리고 원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다 삭감하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북한은 그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모든 그 북한의 인민들이 인권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다는 그것이 큰 제약이고 그게 불쌍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북성대 중국을 거쳐서 그 정치범 수용소 가기 전에 그 강제 그 노동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를 보내는데 거기로 끌려간 우리 아들이 키는 그 180이 그 장고한 체격인데 먹는 거는 개 돼지도 먹기 싫어하는 그러한 음식도 하는 음식을 크게 뜨면은 2-3숟갈이면 다 없어지는 그 작은 양을 그것도 아는 게 밥이라고 먹입니다. 그리고는 겨울인데 산판에 끌려가서 그 나무를 매서 내려오게 하는데 그 나무는 너무 무거워서 청장년이 둘이 매도 무거운 걸 혼자서 메고 그 얼음판을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힘에 붙여서 쓰러지면 그때는 그 상상하기 어렵게 나무 꼬쟁이에 그 가죽띠를 띤 그러한 그 소나 말을 때리는 그런 해처리로서 등을 때립니다. 일어나게. 그래서 정녕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저녁에 그 숙소에 내려오면은 세워놓습니다. 저녁도 먹이지 않고 그 숙소에서 세워놓는데 밤 재우질 않습니다. 그래 벽짝에 벽을 지게고서라도 서면은 또 편안하다고 벽도 지게지 못하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는데 자기 혼자 자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문이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무서운 고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절도해서 쓰러지면 다시 또 물을 끼얹고 또 다시 또 세워놓고 이러한 무서운 그 고문들이 그 감방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만 세상은 모르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북한 감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비록 그 사람들이 눈에는 이 잡혀나가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세계 눈이 좀 무섭고 이 자기들도 뭐 인민 정권이라고 내놓는 조건하에서 차마 공개적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감방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무서운 고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계는 10분의 1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 조카가 여기로 나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려하다가 삼국에서 잡혀서 그 보이부 사람들한테 끌려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의 그럼 재판은 어떠한가? 그러면 무슨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도 아니고 군사 비밀을 누설한 것도 아닌 평백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다 한 그 죄가 민족 반역자고 반혁명 분자라는 그런 정치적 감투를 씌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재판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그냥 자기네 멋대로 너는 15년이라는 중죄를 씌워서 자기네가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누가 전해주는가? 그 북한 지구 내에 있는 그 담당 그 보위원들이 와서 그 입으로서 전해줍니다. 당신네 아들이 15년 형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 면회도 못 갑니다. 거기는 가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데는 아직 숨이 살아있고 육신이 움직이는데도 그 화장터로 데려갑니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요, 그 청진에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 어리쯤 벗어지면 높은 굴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감방 이 죄수들을 죽이는 그런 화장터입니다. 근데 그 화장터로 실어가는 이 죽음을 그 달구지에다 실어서 가져가는데요. 이 달구지를 그 모는 그 할아버지 말에 의하게 되면은요, 아직 살아서 꿈틀꿈틀 팔다리 움직이는 사람을 화장터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겉으로 내세운 평양이고 화려한 거리와 김정은이 그 아닌 게라 그 방송에 속아 넘어가서 세계를 아직도 눈을 감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지금 춤과 노래를 추면서 북한이 어떻게 이 한국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한 방 올라가면 그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의 악한 정치와 북한의 그 인권유리,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런 악한 무리가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한 이 험악한 말을 이 자리에서 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진짜 몇백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결핵, 여기 와서 결핵을 앓고 지금 정말 아는 게랑 몸이 허약한 상태로서 지금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내 혼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3만 명 탈북민들 가슴속에 다 맺힌 원한이고, 또 북한에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 삼국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기맥힌 사연이 이 세계는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유엔에서 우리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통과됐다고 하니까 제일 기쁜 소식이고요. 또한 우리들과 이러한 대화를 자주 가져서 북한을 더 알게 하고 세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저간 악한 나라도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어서 끔찍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태를 세 분의 증언자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이번에 탈북민들의 그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에 오늘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대화할 때 인권 우선 전략을 긴급히 채택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올해 9월경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어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책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그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통일 전이라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 및 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남북인권 대화의 추진 조항에 북한 정치범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 생사 확인 등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인 국제법과 규약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들을 기록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과 국제사회에 가해자의 침해 유형을 알리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반인도 범죄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북한인권 국제개몽운동에도 앞장설 것이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피해 당사자들인 강제 북송 피해 탈북민들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구호를 제창하면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북한 반인도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구에 즉각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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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권고에 따라 탈북난민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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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유엔 인권 보고관의 방북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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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모든 구류시설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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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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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남북인권 대화에 북한 정치범 석방, 강제 북송 탈북민의 생사 확인, 자국민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규정을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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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0일 북한인권증진센터 강제북송 탈북민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 청원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소장님. Thank you for coming to our office. Thank you. Thank you. I Really heard you appreciate got a vacation, a holiday. I had a holiday, but now I'm back. Yeah. And I'm very happy to be back. But please come in. Come in. Thank you. Oh, yeah. Gracias. 사진 촬영하시고. 어머님.